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인데 어제 이 청와대에 굉장히 책임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청년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청년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년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이분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청년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황덕순 대통령 일자리 수석이 얘기한 바로는 지금 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서 기회가 더 열리는 거다. 청년들의 기회가 더 열리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야당에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동의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청년들의 분노가 이미 뭐 극에 달하고 있고요. 예. 청와대 게시판에 이미 뭐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어섰고요. 예. 저도 아들들이 둘이 있습니다. 예. 어제 그제 저희 아들들도 가장 큰 관심사가 이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특사가 와서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남북이 합의했던 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북한하고 단일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평화는 좋지만 평화라는 이유로 왜 몇 년 동안 4년 동안 고생했던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예. 이게 바로 사다리 걷어차기고 피땀 흘린 사람들에 대한 박탈이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오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국가 예산이 있고 여력이 있고 재정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했던 취준생들, 청년들의 꿈, 희망,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네네. 이게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민노총 산하가 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정부에 힘을 넣어서 정부에 의해서 그냥 사다리를 걷어차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자리를 노리면서 정말 밤에 잠 안 자고 굶어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큰 추상 담론에 매달리지 말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지 공정성은 침해가 되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일을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일자리 속의 발언 우리 현부위원장님은 뭐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아마 뭐 예를 들어 지금 급여가 뭐 5천만 원 이상인데 이건 아마 지금 팩트 체크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 보니까 그 정규직 그 공사 평균 임금은 한 8,400 정도 되고요. 예. 일부나 보안 요원들은 평균 임금이 한 3,800 정도니까 사실은 그거는 거의 유지되는 겁니다. 1,200 정도 오르는 사이인데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 우리 대졸자님이나 청년들이 대부분 들어가려는 데는 사무직이에요. 이분들은 우리가 말로는 이제 보안, 청원, 경찰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예. 만약에 청원, 경찰로 지원하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로 지원을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걸 기존의 자리를 뺏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프레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 황도수 일자리 수석의 논리적 허점이 있는 게, 오케이, 사무직 근로자를 지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겹치지 않으니까 늘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보안 검색 요원을 또 응시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물론 고졸자분들이고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검색 요원들의 채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분들이 일자리도 분명히 걷어차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히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반박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는데 교수님 말씀을 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1년 단위로 계약을 끝내고 이 사람들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 들어올 분들 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럼 비정규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랑 같은 논리거든요. 비정규직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기존에 그 비정규직을 전제한 상태에서 채용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비정규직을 끝내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새로 들어오려면 그게 나은지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재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화하는 게 좋은지 그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뭐 누구나 동의하는 건데 그 절차와 방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들에게 피해가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남들에게 혜택이다, 특혜라고 인식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네, 이 많은 부분 짚어봐야겠어요. 취업 준비생들이 좀 불안해하는 이유가 방금도 뭐 말씀하시는 도중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총액 인건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해명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게 가장 크고요. 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 예산은 정해져 있고 정부 예산에 의해서 총액에 의해 가지고 인사와 예산들을 다 책정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900명이 갑자기 정규직으로 새로 편입이 됐을 때 내년부터 진행되는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당연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산상의 제약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고 있는데 멀쩡한 대기업도 지금 일자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공사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공기업이 1,900명의 거대한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당연히 내년부터는 새로운 인력 채용이라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총회 인건비는 맞습니다. 근데 그 총회 인건비를 늘리는 것이죠. 늘려서 그만큼 정규직화하는 것인데 핵심적인 건 저는 아마 이게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아갈 돈, 예를 들어 인당 한 1, 200 정도거든요. 그거를 파견 이 사람들 정규직화 시키면 그분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중간에 있는 하청업체를 빼고 네. 직접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총액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늘어난 임금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재정 부담이 당연히 따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청업체 겹치지 않고 바로 직고용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도 있고 급여 문제나 후생복지비가 대폭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규직 사무직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만 같은 노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처우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이번에도 긴급재난지원금 하면서도 수십조의 돈을 썼고 앞으로도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정성과 혜택의 시비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 가지 또 하면요. 네, 예. 1,900명 중에 절반 정도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라. 예, 예. 그다음에 사실 이분들은 임금체가 따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회사랑 비슷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노조가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로 섞인다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그만해달라는 이 청원이 지금 20만 명이 넘어서 20만 명 네네네.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렇죠. 요건을 채웠잖아요. 그만큼 여론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그동안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규직화 공공기관 된 분이 한 9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 채용 시험이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악화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라든지 여당에서 충분히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그 대안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핵심적인 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그럼 미래통합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젊은이들의 취업난 그리고 젊은이들의 좌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노총 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재정만을 쏟아 부어가지고 편하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쉬운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확충 그게 아니고요. 일터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기업이 살게 하고 기업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고 기업이 잘 굴러가서 스스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제 활성화이지 세금을 부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주고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또 세금을 늘려서 공공기관 인력을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쉽게 편한 방식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고 여론이 뜨거운 그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